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남 불법 캠프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개로 알고 있었잖아요. 강남 화랑하고 양재동의 건진법사 사무실. 그렇죠. 또 하나가 더 있었더만, 서초동에. 자, 잠깐만요. 이거 끝 아닐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게 어. 셋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이 가서 술 먹었던 2호라고 특정 지기는 아직 확실히 않지만 청담동의 모 술집이나 자주 갔다 왔던 미네르바나 450만 원 한정식 먹은 이런 것도 사실상 이걸 자주 댕겼으면 캠프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캠프 사무실을 가지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당연히 외부적으로 필요해서 한 거. 이거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선관위에.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을 정치 자금으로 인해 거기서 쓴 비용을 갖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야죠. 그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불법 사무실을 3개 가까이 운영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 쓴 적 없다, 간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증언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사진 증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관련해서 뉴스 기사를 보고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털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윤석열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비밀리에 운영했던 강남 캠프 내부 사진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2장의 사진을 받았는데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7층 건물의 3층 내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로수길 화장이죠, 여기가. 대선 후보 시절에 매일 저녁 이곳에 들렀다고 하고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주도하는 TV토론팀을 비롯해서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 핵심 측근들도 해당 캠프를 자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로 사무실 실평수가 한 50평 남짓됐고 남쪽은 일자로 북쪽은 사선으로 돼 있었고 테라스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술관 건물이니까요. 나름 뭐 디자인 안에서도 영향을 많이 줬을 거고 안에 있는 집기들을 봐도 집기 뭐 소파의 사이즈가 범상치가 않죠. 네, 단순하게 사무실 주는 게 아니라 집기까지 다 갖춰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했었고 여기가 진짜 윤핵관들의 핵심 장소였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나 뭔가 이제 회동이 있을 때마다 이쪽으로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걸 불러냈고 심지어 이준석도 나 여기 이쪽 주소 찍어갖고 이리로 오라고 하는 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를 밝혔어요. 그리고 뭐 권영세하고 전화 통화 내용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녹취 파일이 제공되진 않았습니다. 권영세는 여기 간 적이 없다. 그런 사무실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권영세가 여기서 만나지 말고 딴 데서 만나자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고 하는 거 봐서는 이 자체는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실로 이용이 됐던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당선 무효예요, 사실은. 왜냐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이거는 정치자금상의 뇌물을 받은 거야. 왜냐면 그게 아니게 되려고 하면 임대료와 각종 부대 비용을 지불했었어야 돼요. 수도 광열비까지 다 냈었어야 됩니다. 응?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실에 복사기 하나, 복사비 안 냈다고, 10몇만 원, 복사비 안 냈다고, 그걸 정치자금법으로 묶어갖고 고소고발을 한다고 난리를 치던 놈들인데, 얘네들은 건물 하나를 통째로 썼는데도, 지금 아무 문제 없다 내지는 나는 그런 거 쓴 적이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 윤석열이 여기서 기념사진 찍은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물이 없이 요거를 까놓은 거는 그 당시에 같이 근무를 했거나 왜냐면 지금은 철거돼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증거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기서 근무하던 사람이 이걸 찍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만 집기만 찍어놨을 것 같지 않다는 거지. 이거 갖고 대통령실에 아닌데 우리 모르는 사무실인데 우기면 저 소파에 앉아갖고 위스키 처마시고 있는 윤석열 사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게 양재동 사무실. 즉
건진 법사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기는 윤석열이 쓰는 사무실이고 양재동은 건진이 쓰는 사무실인데 거기에 윤석열이나 주요 캠프 인사들이 들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거기는 윤석열이 차린 사무실이 아닌 거야. 건진이 차린 사무실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윤석열 캠프 활동의 일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양재동 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기사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게 뉴스타파 봉지호 기자가 이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대담한 내용인데, 이걸 좀 워낙 내용이 길어서 몇 가지만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그 윤석열 친구라고 알려진 이철우 교수, 이분과 자세하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강남 화랑보다 더 고정적으로 운영된 곳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건진법사 양재동 팀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남 화랑 같은 경우는 뭐 의혹이나 정황이 아니라 진짜 사실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당시 당대표나 신용환 전 교수한테 윤석열 후보가 이 주소를 찍어주면서 일로 와라 라는 문자 메시지가 오간 정황도 이미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화랑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많이 있었던 장소고 거기서 이제 보고받고 회의하고 TV 토론 준비하고 이게 윤석열 저기에 맞아. 스타일에. 딱 의자가 술집 의자 스타일이잖아. 소파요. 아까 어. 봤던 거. 그러니까 뭔가 회의 같은. 술집에 그런 소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왜 회의실에 저런 게 소파가 있지? 있네. 약간 라는. 푹신하게 푹 들어가는 소파잖아요. 저거는 저런 거. 인테리어 자체가 이 고급 룸방에서 쓰는 그런 인테리어인 거야. 푹 잠기는 그런 의자들. 윤석열이 진짜 너무 익숙한 의자인 충격적이야, 거죠. 네. 그래서 더더욱 저기를 윤석열이 좋아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를 네. 보니 인테리어를 보니. 딱 아니, 윤석열이 좋아하는 룸방 스타일의 딱 인테리어거든, 저 느낌이. 저희 너무 그 회의실을 생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보통 이렇게 큰 테이블에 각진 의자에 의자가 앉고 있고 그래서 딱 그 둘러서 앉아서 오피셜하게 있죠. 앉아서 할 수 있는 이거는 정신사나워서 여기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좀 푹 앉아서 뒤로 넘어가줘야 배 나온 사람들은 자세도 편하고요. 앞에 테이블에다 술 한 잔 놓고 땡겨 먹기도 훨씬 분위기가 좋죠. 네. 집에서 하면 되지 그런 거야. 그래서 저기를 고정적으로 이용한 이유, 인테리어가 자기 스타일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의혹대로 건진 법사는 당시에 뭐 홍보본부장인가 뭔가라 뭐 이런 그 공식 직함이 공식 있었어요. 직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그 여의도 근처에 있는 그 사무실에 윤석열이 오게 되면 윤석열 등 두들려 가면서 그때 그런 사람들한테 사진이 소개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건진한테 그냥 야부하고 예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입장이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건진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던 애들이라는 거지. 못하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럼 그 건진이 하던 일이 뭐냐는 거야.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댓글 조작하거나 외부에 기사 내보내거나 이런 걸 전담하는 부서였다는 거지. 문제는 이 건물이 서희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의 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이었고, 서희건설은 윤석열하고 혼맥으로 맺어져 있는 저기였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건진법사가 내부에서 활동을 할 때 여의도 주변에 불법 사무실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기가 안진걸 소장이 쫓아가서 입구에서 그 찾아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찾아냈는데 얘네들이 노트북이랑 그거 갖고 댓글 조작하다가 안진걸 소장 쫓아가고 기자들 쫓아가니까 다 들고 튀었거든. 나중에 그 사무실 없다. 그 당시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건데. 아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댓글 부대들, 그러니까 윤석열이 운영하는, 김건희가 운영하는 댓글 부대를 들킨 적이 있거든. 아마도 그 즈음하고 비슷하게 여기 양재동에다가 안전하게 보안이 될 수 있는 내부 건물 안으로 얘네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거야. 즉 서희건설이 자기 사옥의 일부를 건진이 이걸 하라고 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임대, 뭐 유상임대든 했겠죠. 근데 내 생각에 돈을 냈을 것 같진 않아. 굳이 돈 내고 가는데 그쪽 그 남의 사무실 사옥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를 알선해갖고 챙겨줘서 여기 가서 일을 보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 측근 내지는 윤석열 친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혼맥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상무의 남편이 박성근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기획조정 부문 전문위원으로 선정이 됐대요. 이게 결국은 이 사무실을 제공한 대가로 그 변호사가 인수위에서 굉장히 높은 그 자리를 자리에 차지하고 차지했다는 거 아니야. 있었다는. 그렇죠. 그럼 화랑을 빌려주고 인수위 비서실이 됐던 오빠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뭐 활용 자문위원이 됐던 여동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해준 거야. 누나와 남동생이지 그쪽 화랑. 그쪽은 누나와 남동생이고 이쪽은 윤석열하고 친한 변호사가 아마도 그거를 제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인수위에 핵심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수위의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5년 동안 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을 구상하게끔 되고 거기에 맞춘 인맥들이나 기업들을 끼어들여갖고 충분히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무소들이 최소한 3곳 밝혀지지 않으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자, 이 박성근 아까 변호사요. 그 인수위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올라 있었다는 그 사람이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을 지냈고요.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공정위를 파견 근무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전까지는 검사를 했었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대선을 준비해갖고 나간 거죠.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뭐 주진우를 비롯해서 여러 검사들을 내갖고 사실 주진우네 그 강남 사무실 거기에서 그 택시기사한테 이재명 아들 뭐 도박으로 해갖고 엮는다라고 하는 게 또 들켜가지고 그때도 저거 불법 선거사무소 내지는 저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조직들을 동원해갖고 운영할 수 있는 쪽에 비밀 캠프나 사무실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아마도 뭐 여기는 건진법사가 연루됐다 그러면 통일교가 관리하는 또는 아니면 신천지가 관리하는 이런 쪽 안에서의 별도의 캠프들도 이런 방식으로 그렇겠네요. 점조직화 돼가지고 비밀 캠프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박성근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본인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수위 거쳐가지고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관직을 맡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배우자는 주식을 배지 신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안 하겠다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공직을 하려고 했는데 백지 신탁하라니까 안 해. 내 와이프 거는 백지 신탁 안 할 거야. 그리고 계속 하라 그러니까 그럼 나 공직 안 해. 그리고 때려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디든 가도 뽑아먹을 자신이 있으니까. 야, 참 아주 그냥 이것들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들만 골라 곳곳에서 쓰레기들만 참 모으나 싶을 정도로 야,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중에 비선 캠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주목받는 인물이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정책을 담당하던 그 신 교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신용환 교수.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가 멋대로 그 문화예술계에 관련한 무슨 조언을 내고 그게 결국은 공약에 반영됐었던 어떤 뭐 한모 씨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지금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민간인은 맞고요. 민간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해서
들어라라고 해서 그렇지.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렇지. 아니야.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다 응. 반영까지 됐다는 거 거지. 아니야, 실제로.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메시지 담당 비서관으로 있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씨. 김동조? 김동조가. 김동조, 예, 김동조. 돈이 존나 많은 김동조가, 아, 맞아. 김동조 돈 겁내 많아. 네. 응. 김건희 여사 측근이 전화가 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갖고 정책 담당 위원장한테 전화를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들어봤더니 자기 나름대로 사인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갖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공약에 방향돼갖고 그대로 변경이 됐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통보만 한 거지. 이거에 대한 뭐 결정권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통보만 했단 말이야. 근데 왜 김동조한테 직접 하지 않고 한 달이 건너서 했겠느냐 라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김동조 자체가 무식해갖고 이쪽 부분에 대한 이해력과 전달력이 없는 거야.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말귀를- 만든 그렇지. 정책 총괄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신용환 교수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얘기나 뭐 반영해야 될 문제들을 김동조한테 보고를 하면 김동조가 듣기는 듣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를 자기가 모르게 되는 그래서 거니까 신용환 교수를 정책 네. 총괄로. 신용환 교수를 해갖고 정책 총괄을 시켰는데 정책 총괄이라 그래서 신용환 교수가 결정권이 있거나 그거를 정리해갖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이게 뭔 얘기인지 정리만 해주는 사람인 거야. 왜냐면 정책은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니까 한씨 맘대로. 그래서 그 한씨가 민간인인 차원에서 단순하게 공약에만 참여를 해갖고 자기 의견만 냈느냐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나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행사 기획자인데 온갖 종류의 행사 기획을 거의 다 끌어갖고 다 한 거야.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단오름 구획의 한 축이 이 한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한 씨가 했던 행사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여수 엑스포였다. 여수 엑스포가 아니라 뭔 정원이지? 국제 박람회 같은 국제 거. 박람회 이렇게 정원 박람회. 우리가 그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건 순천만. 그거야 그거. 아, 순천만이면은 저 김건희 이거잖아, 이 그렇지. 사진. 썬데이 서울 찍을 때. 거기에 아. 김건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주최하는 말하자면 그 행사를 그거를 홍보를 우와. 해준 거야. 거기 가서 썬데이 서울을 찍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사진이 대통령실 공식 사진으로 올라오지? 도대체 이 사진이 왜 이랬는데 그게 그거였어? 야. 그러니까 순천만 국제영화 박람회 개막식 연출부터 그러니까 개막식날 가갖고 이거 썬데이 실었으니까 뭐 유네스코 남한상성 행사 기타 등등 정부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에 대한 기획들을 이 아줌마가 싹쓸이를 하다시피 그동안 쭉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사마다 늘 어떤 형태로든지 수의계약과 그다음에 반띵 정신이 일어났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응?